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지상 대표이사 김영기입니다. 오늘은 기업 가치평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치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물 한 컵과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다고 할 때 어느 게 더 가치가 높을까요? 사막에 우리가 가보면 굉장히 물이 소중하지만 도시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것을 가치를 따질 때 우리가 오늘 따지고자 하는 것은 그게 어느 정도 소중하냐 이게 아니고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평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기업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가치라고 하면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하고 미래에 얼마나 수익이 일어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합쳐서 얼마나 기업 가치인가 이런 부분에서 따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래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투자하려고 할 때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격을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왜 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이 기업 가치의 결과가 숫자로 나오면 그걸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하거나 그렇다면 청산하거나 이럴 때 거래관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려고 할 때 이 회사가 투자할 만한가 아닌가 이런 걸 결정할 때, 세 번째는 회사 내부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할 때 그게 도대체 사업할 만한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계나 세무, 소송, 기타 우리가 상장하려고 할 때 이 상장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또는 회사를 스핀오프해서 새로 떼내려고 할 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 가치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가치평가의 대상을 좀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을 평가할 수도 있고 특허나 브랜드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노하우나 이런 무형자산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유형자산이 더 편해졌지만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져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유형자산 이외의 것들이 많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왜 무형자산이 중요해지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상장기업 S&P 5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실제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낮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엄청나게 높죠. 그 차이의 갭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무형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고 옛날에는 그게 1975년은 17대 83이었는데 지금 2015년에는 오히려 무형자산이 85%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치평가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평가할까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는 세상에서 최초로 첫 번째 나온 아이디어고 어떤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게 가치가 더 높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계 초유의 아이디어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오히려. 초유의 아이디어는 아직 시장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가치가 0원이고요. 점점점 시장성이 검증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가치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업가치평가할 때 현재 자산과 미래의 수익 두 가지를 말할 때 수익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거를 과거 1, 2년 동안 투자를 한 다음에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얼마나 벌 것인가 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첫 해 2년 동안은 수익이 안 나지만 3, 4, 5, 6년 수익이 날 때 전체를 합친 미래의 수익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과거의 실적을 추정해서 미래 현금 흐름 얼마나 벌 것인가를 산정한 다음에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가치평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치평가 절차를 재무제표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그것처럼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을 조달한 다음에 미래의 수익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 그걸 환산해서 가치로 평가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치평가 방법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기술, 특허 이런 걸 평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평가하는 원가접근법. 두 번째, 현재 이 기술이나 기업이 도대체 얼마에 팔리고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시장접근법. 세 번째, 잘 모르지만 미래에 얼마나 수익을 얻을 것이냐 하는 수익접근법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치평가가 국내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구나 단체들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 국제가치평가협회, 국제가치평가 기구들의 연합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회계기준처럼 국제가치평가도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업가치평가의 모델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앞전에서 조금 봤던 것처럼 미래의 수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DCF 평가 모델. 두 번째는 기업이 투자한 것 대비 얼마나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냐 하는 EVA 모델. 세 번째는 배수 모델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 대비 우리 회사는 얼마나 몇 배 정도 될까 이런 배수 모델이 있고 마지막으로 실물 옵션 모델이 있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것을 따지게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가치평가 모델 중에서 기업과 다르게 기술가치평가는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은 얼마나 벌리느냐 하는 문제, 시장접근법은 기술이 얼마나 팔리느냐 하는 문제, 비용접근법은 기술 개발할 때 얼마나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가치평가에 대해서 김영기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